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명 발생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줄어든 건데요. 자,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아직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패턴이요. 보니까 주말, 주초, 주중이 5, 6, 7, 5, 6, 700명대 이렇게 계속 최근에 반복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상황 말씀 그대로 정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조금씩 확산하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네. 발생한 환자 수를 잘 치료해서 사망자가 없이 잘 관리하느냐는 위중증 환자와 우리 치료 역량을 볼 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신규 확진자에서 계속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 신규 확진자 더 이상 늘지 않아야 되는 감염 차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검사 체계가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예.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 관리의 주간으로 좀 정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단 회식이랑 모임을 금지하고요. 또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산세가 또 지금처럼 지속이 되면 일단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하고 집합 금지도 확산할 예정인데요. 일단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권고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지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민간 부분도 재택근무나 시차 근무제 같은 이런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사회단체, 기업들을 넘어서 개인들의 생활, 요새 휴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야외에 나가는 그런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정부가 준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일단 경북 지역에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8인까지 허용을 하는데 특별히 경북 지역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북 지역은 좀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 워낙 인구 밀도도 좀 다른 도에 비해서 낮고 네. 환자 발생률도 지난 한 2주간 평균 하루에 20명, 조금 많을 때 30명 정도 나오긴 해서 예. 전국적으로 환자 확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유연하게 지역적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견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북도 지역에 한정된 것이지 예. 서울, 경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분명히 국민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보니까 단체 생활하는 곳 중에서 해군 함정에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공군 훈련 비행단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8명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특수한 장소잖아요. 네. 추가로 확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와 어떤 조치가 지금 필요할까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만 예. 현재 방역 기준과 조치로는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증상이 있으면 와서 검사를 받고 진단돼서 다시 이 진단된 것들을 집단 전체에 조사하는 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상황이 이랬습니다. 지금 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지 아니한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지금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와서 검사를 받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서울대학교에 이제 신속 분자 진단 검사하는 방안처럼 무증상 환자인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조기에 자발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 방안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 이 부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예. 물론 그것이 지금 신속 분자 진단 검사도 있고 신속 자가 진단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절히 사용해야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퍼져나가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말씀처럼 반복적인 검사밖에 그럼 지금 방법이 없는 건가 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선별검사소를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증상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 네. 가지요. 무증상이 있는 분, 특히 지금 사회활동 인구가 젊은 층에서 이 부분이 확산이 돼서 지금 전체적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무증상 있는 분들은 어떻게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예. 국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주기적으로 참여의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만이 예. 지금 현재 감염 증가 추세를 누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까 경북 지역에서는 8인 이상도 모임 괜찮다.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산, 경남 쪽에서는 확진자가 또 늘고 있어요. 이 경남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요새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좀 추정하고 있는 그 예. 사실은 지난 얼마 전에 해외 입국하신 분이 격리 면제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변이 네.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능성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상 부산, 경남 지역과도 상황이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사회 필수 인력, 그러니까 뭐 소방, 경찰 인력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좀 예외가 되는데 30% 가량이 30대라고 합니다. 젊은 경찰들 중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하는데 이걸 또 강제할 수는 없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활동 인구, 특히 젊은 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본인을 건강을 예방하는 것뿐더러 사회에 이런 코로나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혈전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 명에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고 백신 접종으로의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대국민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매우 반가운 소식이 나와서 저도 참 좋습니다. 이제 1억 9천만 회분, 거의 1억 명이 넘는 추가적인 백신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노력한 데서 정부 중대본 또 그다음에 이 백신 확보 추진 TF 팀장이신 권덕철 보건복지 장관과 팀의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점에 한 가지 꼭 두 가지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확보 집단 면역 형성 시기 11월 말 목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이 시각차, 눈높이가 좀 다르다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국가는 6월 정도면 집단 면역 형성이 완료돼서 사회 활동이 정상적이 가능해지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 영국, 유럽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11월이라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 자체가 늦지 않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좀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정부는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11월 집단면 형성 목표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들과의 생각에서 좀 논의가 눈높이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 백신 확보에 대한 정치적 소모적 논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가짜 뉴스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백신 확보와 집단면 형성이 11월까지 가는데 벌써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올바른 지적, 또 올바른 의견, 또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어야지만 또 제대로 목표한 바대로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의견, 또 국민들의 관심과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지면서 11월까지 집단면 형성에 방심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총력으로 집단 형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고요. 단지 소모적 논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점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